나이가 들면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우고 직장 생활도 마무리하면 이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60대가 되어 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왔고 마음 한편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우울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자식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보상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이 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막막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조용한 집 안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울감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깊어지는 고립감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외출도 하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혼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모임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사람들이 내 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각자의 삶에 바빠서 부모를 자주 찾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볼 수 있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조차 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에 바쁘다 보니 부모님께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매우 외롭게 느껴집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나이가 들어 자식이 필요할 때는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과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점점 고립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줍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진 것 같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항상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월급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조직의 일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아왔던 사람일수록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부하 직원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상황이 되면 심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서
몸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 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 동안 피로가 가시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어려워집니다. 시력도 나빠져서 책을 읽기 힘들어지고 청력도 떨어져서 대화하기가 불편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각종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병원을 찾는 일이 늘어납니다. 약봉지도 점점 많아지고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볼 때마다 새로운 이상 소견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신체적 변화는 단순히 몸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자존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고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동갑내기 친구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면서 우울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6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집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목표들이 달성되거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은퇴했으며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특히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부모들에게는 이런 상실감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노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을 구시대의 인물로 보거나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 자신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작 이것을 누구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울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같은 말들만 돌아옵니다. 이런 반응들은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고 더 이상 마음을 열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족들조차도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다 컸으니까 이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일이 없어서 더 힘들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더 외롭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평생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우울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이런 감정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울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욕이 조금 떨어진 정도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일들도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며칠 정도 지속되면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몇 주, 몇 달 계속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져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는 일도 늘어납니다. 더 심각해지면 아예 집에서 나가기 싫어하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어버립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기 싫고 누군가 찾아와도 만나기 싫어합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귀찮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미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서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것이 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60대 이후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우울증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한숨을 쉬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모습이 보인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활동들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신다면 이것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발견했을 때 기분 전환을 해보세요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말보다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방문을 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길. 60대 이후 우울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외로움과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간단한 산책을 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는 것 등 일상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지역사회의 동호회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60대 이후의 삶이 반드시 우울하고 어두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새로운 꿈을 찾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후배들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는 생계 때문에 바빠서 못해줬던 일들을 손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날이 올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며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